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진짜 동북아 수군수군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중국이 미국에 엄청난 중국이 미국에 엄청난 한 방을 날렸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과연 어떤 반격을 취해올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네, 미중 패권 전쟁 더듬어 올라가 보면요, 2018년 3월 22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약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때부터 미국의 패권 전쟁 1차전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2년 정도가 지난 지금 관세나 환율이나 인권이나 홍콩 문제까지 비화되면서 확전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해서 그동안 부여해왔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데 서명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중국은 초기에는 위축됐습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당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중국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반격을 하고 보복을 하다가 현재는요, 미중 무역전쟁 초기 모습과는 너무나도 확실히 달라진 강경 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현재는요, 중국이 먼저 공격도 감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미국이요, 정말 경기를 일으킬 만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중국이 지난 7월 초 원유를 대량으로 중국이 수입을 했는데, 그 원유 대금으로서 미국 달러화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세계 7대 원유 메이저인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는 영국 회사가 있는데요. 그 영국 회사로부터 중국이 원유 300만 배럴을 수입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그런데 여태까지 가장 중요한 이 원유라든가 원자재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축통화인 달러를 주고받으면서 결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돈인 위안화로 결제를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도요,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다라는 그 일격을 가한 것이다 라는 평가가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원유 시장에서 결제 화폐로 등극한다라는 것은요, 세계적인 기축통화의 첫 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유 시장에서 위안화로 결제를 했다 하면은 이제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축통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국제 간 결제와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화, 그런 돈이 기축통화라는 것인데, 그동안은 유일하게 US 달러, 미국 달러였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활용되어 왔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국력과 그리고 국제사회 미국의 신용 등으로서 미국이 아닌 제3국끼리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달러로 주고받았던, 이것이 이제 기축통화의 위험이고 그만큼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독보적인 지위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이것을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라도 좌시 못해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어마무지한 반격이 있을지 저는 정말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데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엄청난 반격을 가해 올 것이라는 걸 과연 모르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공격받는 것만도 그 반격하고 보복하고 피하는 데만으로도 쉽지 않다고 국제사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더 크게 한 방 맞을 짓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중국 상황을 보면요. 중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당국자들은요. 뭐 웬만하면 그렇지가 않은데 뭐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연일 마라톤 미팅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한 15년, 16년 동안 지내오면서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중국을 둘러싸고 아니면 중국이 관련된 국제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뭐 마라톤 회의를 하느라고 연락을 못 받고 밤늦게 이제 전화를 오거나 하는 그런 적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스로 연락이 온 중국 당국자한테 원유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요. 대수롭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쁘지만도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중국을 계속 담금질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도 스스로 몰랐던 중국의 단점과 장점을 새로이 발견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있지 않은가. 아니 원유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가 가장 원유를 많이 사니까 우리 돈으로 지불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저는 띵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좀 당당하고 대수롭지도 않다는 그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럼 어떡하려고 하냐 했더니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반격하고 나오겠지. 우리는 그런 거 몰랐을까? 한번 지켜봅시다, 우 교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너무 황당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와 같이 원유 결제 위안화로 한 것은 뭐 미국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기 위한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진취적인 도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았거든? 너네 한번 다시 해봐. 이렇게 해볼 테니까 너네가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를 쓰라리게 할지 아프게 할지 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두고 보겠어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중국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항상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정불변이라는 또 사자성어도 있죠. 고정불변. 있는 그대로, 이전에 있었던 그대로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것.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요. 적지 않은 수가 아직도 이 무한하게 변하는 재행무상 속에 있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고정불변과도 같은 유한한 인식, 중국은 이래, 미국은 이래, 일본은 이래, 우리는 이래라는 그 고정불변의 과거위주의 사고에서 유한한 인식으로 무한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바라보려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요. 고정불변 속에 과거로 사고가 굳어지다시피 한 고장난 궤종시계를 읊조리다시피 하는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점점 높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재행무상 속에서 제대로 나아가야 할 좌표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목소리로 과거 속으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제 이것을 보고도 또 여러 가지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래도 미국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정불변이고 유한한 인식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 눈과 귀를 열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한다면요. 재행무상이 무엇인지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애국심, 고정불변 속에서는 21세기 중견 강국의 국익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재행무상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승훈이었습니다.